국정원이 이탈리아로부터 사들였다는 해킹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에 심어 놓으면 사진이나 연락처는 물론 통화 내용까지 감청할 수 있습니다. 백신으로 침투를 막기 전까지 해킹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백 기간을 제로데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제로데이가 무엇인지 또 해킹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컴퓨터 교육과 안성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또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이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정보기술 업체의 해킹팀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프로그램 무엇인지 전해주시죠. 예, 거의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일단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휴대전화 자체에 대한 그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매개 기능으로 쓰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휴대전화에서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네. 메시지, 그다음에 통화 내역, 주소록, 그다음에 우리가 입력하는 내용, 그다음에 GPS를 사용한 어떤 위치 추적,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 자체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요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도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걸 활용해서 카메라 촬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도 가능한 그런 강력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휴대전화를 자체 모니터링하거나 혹은 휴대전화 기능을 활용한 매개체 기능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보이는데요. 예.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의 프로그램을 구입한 배경에는 보안 약점이라고 하는 이른바 제로데이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제로데이가 무엇인가요? 신속한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방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취약점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이 나오기까지 그 시간차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차를 이용한 공격은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고요. 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제로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을 제로데이라고 한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악성 코드가 요즘 갈수록 고급화되고 지능적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찾아내기 어려울수록 제로데이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제로데이라는 말이 나타내듯이 하루가 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안 취약점을 인지하고 이제 백신이 나오기까지 그 시간 차이를 말하는데, 악성 코드 자체가 지능적이고 그리고 또 취약점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대응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백신 개발도 늦어지고, 그러면 이제 보안 취약점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해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로데이를 찾아내서 악용한 사례도 많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나열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어도비사의 플래시 플레이어라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든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버그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도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인지를 못하고 지속되고 이걸 또 활용한 그 해커들이 발생하고 이런 그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취약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을수록 해킹 조직 사이에서는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럼요. 예, 그 취약점을 많이 파악하고 이걸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해킹팀이나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유리한 곳에 있다고 보고요. 이걸 이제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 나름대로 이제 공격을 잘할 수가 있고 다른 취약점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이제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이거에서 이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각국 대부분의 정보기관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연구하고 또 예. 구입하는 것은 물론 점점 해커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이 국내 보안 기술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보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존을 크게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보안 같은 경우 특히나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어떤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이냐. 예. 특히 이제 이 정보 보호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요즘들은 이제 직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직무를 분석하고 그거에 이제 이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이런 걸 기반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인력 양성이 있는 건 아닌가 네.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커들의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보안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 예. 교육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끝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해킹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반 우리들이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네.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도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스마트 기기 같은 데서 어떤 앱이라든지 특정 프로그램 설치할 때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보통 메시지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거 이제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함부로 문자나 아니면 메시지로 날라오는 어떤 링크 같은 경우를 클릭하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그런 그 사용자 측면의 그런 어떤 홍보 측면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급자 측면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어떤 우리가 앱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안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링크를 클릭을 안 하려고 해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예. 사용자 측면에서도 더욱더 해킹 피해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안성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